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고양 프리미엄을 니드하다 대공령 롯데캐슬 에클라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있는 곳이 본다면 이제 고양이죠. 서울에서 가까이 있는 경기도의 어떤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대공역 주변의 어떤 역세권 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곳의 어떤 좋은 가치, 앞으로 미래 성장성, 그리고 지금 사는데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적어놨던 이곳을 가서 우리가 이제 지도로 놓고 보자면 능국 재정비 촉진 지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대공역에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대공역 롯데캐슬 에클라시 이곳이 1km 정도 변방이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여기하고 가깝다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죠. 단 우리가 이곳에 있는 지역이라는 게 대공역 주변이니까 이렇게 본다면 세 코스 정도면 이제 서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서울에서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서울 쪽에 있는 수요들을 이곳으로 이제 분산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양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들이 속한 곳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가격을 놓고 보자면 분양가를 했을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한 8점 정도를 주는 거고, 역세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서울에서 가까이 있는 경기도의 역세권 지역, 그러나 그것보다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이 떨어져 있다 역에서, 일단 그 아래 단계로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게 대공령 롯데캐슬 에클라시가 6억 2,200에 나와 있는 거죠. 6억 2,200이니까 그 점수는 2020년도에 6.9죠. 그러면 자기의 영역대로 나와 있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약 한 5% 정도 더 분양가가 싸서 5억대 정도로 나왔다면, 5억대 후반대로 나왔다면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다웠겠지만 그냥 적정한 가격대로 나와 있다라고 퉁치고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이곳에서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지역이니까 대공역이 여기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수요들을 이곳에서 분산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고양 이편한산 대림이치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승인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찍힌 건 한 9년 정도 지나서 실거래가 이제 찍혔겠죠. 9년에서 8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대림 2차 아파트를 통해서 이 지역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분양가는 광역시 수준 정도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는 매매가 잘 되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니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06년도라면 한 9년에서 한 8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파트가 1억 9천 정도 했던 게 이제 보이는 거죠. 1억 9천 정도 하던 아파트다. 그보다 높게 있는 가격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2006년도에 1억 9천 정도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1억 9천 주고 샀다 그러면 5.8이니까 우리가 6.9고 5.8이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한 1점 정도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 현재는 이 정도 금액대로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죠. 2020년도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본다면 2019년도, 2020년도 넘어와서 가격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게 보인다. 그보다 높게 간 거는 좀 한 3, 4천 정도 무리한 금액이 있고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격들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지역이,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지역이 광역시 정도의 어떤 곳이다라는 거에, 한마디에서 서울에서 아파트 사기 좀 어렵고 이러신 분들, 이제 광역시에서 올라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서울로 이제 인서울 했는데 서울 안쪽은 집이 비싸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서울 안쪽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또 서울 여자 만나가지고 그 양가 부모님들이 다 서울 사람들이어서 서울에 집을 얻어줬고, 또 이제 광역시에서 올라간 거죠. 광역시 올라가서 또 똑같이 이제 또 광역시에 올라온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광역시에 계시는 부모님들 도와주고 내가 모은 돈
또 모으고 그다음 은행 대출 받아서 들어왔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런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 정도 영역 안에서 뭐 이렇게 매수를 한다면 뭐 분양을 받는다면 뭐 그런 거겠죠. 뭐 대한민국 경제가 여기서 뭐 흔들리면 떨어지는 거고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는 바로 그러한 가격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이 지역이 광역시 어떤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몰려와서 살던 뭐 그런 느낌의 어떤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광역시 가격이 왜 올랐냐 한다면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올랐겠죠. 당연히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과거에 뭐 2만 달러 시대와 뭐 3만 달러 시대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뭐 굳이 대한민국의 어떤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손흥민 선수가 이적했을 당시에 토트넘 이적했을 당시에 한 400억에서 500억 주고 이적했는데 요즘은 개나 소나 뭐 그 정도 가격을 하는 거죠. 요즘은 뭐 천억 넘긴 그래요. 천억도 뭐 손쉽게 넘기니까 그만큼 가격이 경제가 발전한 거죠. 그런 현실이다. 그런 현실로 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분양가도 올랐다. 매매가도 당연히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만큼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대공역 주변은 느낌으로 우리는 어떤 광역시 어떤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경제의 어떤 성장이라는 게 과거처럼 우리가 뭐 7%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대통령이 안 하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7%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명박 대통령 내가 7%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는 뭐 대통령들이 다 이런 말죠. 경제 성장률 나한테 논하지 말라. 경제 성장률 이런 거나 별 신경 안 쓰겠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라고 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제는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다라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란 건 무엇이냐면 분양가를 상승시키기도 이제 힘들다. 그러니까 2만 달러에서 뭐 3만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4만 달러로 넘어가기에는 좀 부침이 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또 부동산이 어떤 안정기에 돌입해 가는 시기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그려놓고 보자면 2배 이상이었던 지점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자산 가치가 올랐다. 간단히 말하면 뭐 우리 IMF라든지 미국의 금융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금고죠. 금고에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금고에 돈을 모아놓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금고에 돈을 모아놓고 이게 이제 금고에 있는 돈을 좀 씁시다 하면서 이제 자산 가격 끌어올린 거죠. 그러다가 다 쓴 거죠. 이제 다 썼다. 다 쓴 거예요. 그렇게 다 쓰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뚝 떨어진 거죠. 뚝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시기 2배 이하였던 시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때는 흔히들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정의 시대다. 더 나가서 이제 실거주의 시대라는 거죠. 실거주. 그래서 실거주 목적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지.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왜냐하면 이미 가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만큼 다 반영을 해준 상태에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는 미래의 가치를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14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는 미래의 가치를 끌어다 쓴 게 아니라 기존의 이명박 대통령 시대 때부터 열심히 모아놓은 거죠. 구조조정을 하고 막 이렇게 모아놨던 것들을 통틀어 갖다 쓰면서 올라온 거다. 그죠? 연료통에 연료가 채워진 상태에서 올라왔다면 지금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연료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실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공정 노텍캐슬 뭐 에클라시가 나서 고독이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서는 과거에 어떤 광역시 정도의 어떤 가격대를 형성해 주면서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서 가격 분양 가격은 그저 그렇다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뭐 그저 그렇다는 게 나쁜 건 아니 뭐 분양가 잘못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저 그렇다라는 거죠. 그저 그렇다. 그저 그렇다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